안녕하세요. 2023년 연구 방법론 잘 듣고 계시죠? 네,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제 10월 말이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학기 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Discriminant Analysis인데요. 판별 분석이라는 거죠. 판별이라는 말은 우리 쉽게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분석이 무엇을 하는 분석인지 한번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어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인풋이랄까요? 아니면 뭐 베리어블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징들을 집어넣고 얘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어사인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카테고리를 한뭐 5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A, B, C, D, 뭐 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거기에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뭐 A에 속하는지 B에 속하는지 C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음, 추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석을 discriminant analysis라고 얘기를 하죠. 아,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별량 통계 분석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 머신러닝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아, 목표로 하는 것은 결과물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는 나름대로 그 함수를 만들어서 어사인을 하는, 그래서 판별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머신러닝은 뭐 데이터 가지고 있는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얘들을 학습을 시켜서 어사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는 같아도 방법은 좀 다를 수는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그젬플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24개의 샘플들이 있는데 기업의 샘플들이 있는데 파이낸셜 레이시오를 이용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이 그룹들의 특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뭐 언신 데이터 이 24개 데이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새로운 기업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룹으로 어사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 판별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사인먼트 프로블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것으로 할당이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판별 분석의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변수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만 본다면은 에비타스하고 ROTC 이 두 가지를 베리어블로 갖고 각각의 그룹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를 한번 봅시다. 일단 음, 이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타겟 베리어블이 있다라는 거죠.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디펜던트도 있지만 각각 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있어서 각 그 펌들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most admired에 속하는지 아니면 least admired에 속하는지 이런 구분들이 일단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각 그룹에 속해 있는 폼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거를 사전에 분석을 해 놓으면 25번째 그동안 보지 않았던 언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그룹 1으로 갈지 그룹 2로 갈지 어사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도대체 어떤 베리어블이 가장 그룹 1과 그룹 2를 잘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 베리어블들의 어떤 조합이 뭐 G라는 조합을 얘기한다면 이런 조합들이 어떤 것이 그룹 1과 그룹 2를 잘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주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상정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에비타스가 두 개를 잘 나눠둘 건지, ROTC가 잘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G라는 새로운 베리어블이 이 둘을 잘 나눠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판단을 해보겠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G를 구하는 게 우리 판별 분석의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G라는 거를 우리는 1차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G라는 거를 여기서는 W1 에비타스 플러스 W2 ROTC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들의 1차 결합을 가지고 값을 구해서 이 값의 결과가 두 개를 잘 나눠주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면은 제일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한번 보시죠. 에비타스로 봤을 때는 그룹 1이 그룹 2보다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서 이게 더 잘 구분을 지어주는 게 될 건지, 또는 ROTC가 얘들도 뭐 플러스로 그룹 1에서는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그룹 2에는 마이너스가 조금 있고 이게 더 잘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우리가 만든 게 잘 나눠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G라는 거는 0.707 W1이 그리고 W2가 0.707이라고 돼 있는데 이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두 개를 가중치합을 하면 이 값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뭐 값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얘들을 가지고 구분을 지어 본다라는 게 판별 분석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G라는 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죠? G라는 요 그 축을 새롭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그룹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X표 그리고 점이 두 개 동그란 점에 가운데 점이 있는 거를 그룹 2라고 하면은 G라는 거에 의해서 둘로 나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룹 1과 그룹 2를 어느 정도는 잘 구분 지어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에비타스를 가지고 두 개를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x, y라고 한다면 요 x 값만 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x 값만 가지고 구분 짓는 것이고, ROTC라고 하면 요 y 값만 가지고 두 개를 구분 지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잘 구분 짓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 레이시오가 이게 뭐 x1 그 에비타가 됐든 에비타스가 됐든 ROTC가 됐든 G가 됐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다, 또는 이런 식 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요 위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두 개의 그룹을 잘 구분 짓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 밑에 있는 거는 잘 구분을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별 분석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만들 때에는 가능하면 두 개의 그룹의 구분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요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찾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냥 값이 하나만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요런 포인트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가 찍혀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간에 어떤 지점을 잡아서 그룹 1과 그룹 2를 구분 지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 우리의 그 분석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컷오프 밸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지점에서 크냐 작은가 라는 걸 보고 그룹들을 각각 나눠주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1차원인 케이스겠고, 2차원인 케이스에서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식 그룹 1과 그룹 2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거를 잘 나눠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 돼 있을 때에는 x 그리고 y x, y 이 점이 있을 때 x를 가지고 나누는 것도 두 개의 그룹을 잘 못 나눠주는 거고, y만 가지고 두 그룹을 나눌 때도 잘 못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g라는 축을 만들어서 두 개가 아주 완벽하게,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눠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른 그 방법론하고 좀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뒤에서 다시 얘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방법론들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회귀 분석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회귀 분석하고 그리고 이 판별 분석하고의 차이점은 종속 변수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판별 분석하고 또 회귀 분석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 물론 뭐 회귀 분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편적인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 100.1, 100.3 뭐 이런 식으로 연속 변수로 값이 나오겠지만 판별 분석은 그렇지 않고 범주 변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있다. 카테고리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류에 속할지 남자, 여자 혹은 뭐 서울, 경기, 부산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그런 변수일 때에 판별 분석을 활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분산 분석하고 한번 볼까요? 분산 분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분산 분석은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분산 분석과 또 판별 분석을 나눠서 본다면은 이렇게 한번 나눠 봅시다. 그래서 종속 변수 관점에서 보면은 분산 분석은 연속형 변수가 종속 변수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판별 분석은 범주형 변수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독립 변수 관점에서 보면 분산 분석은 몇 개의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 특정 베리어블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독립 변수는 범주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특정 우리가 보고자 하는 y 값의 차이가 평균의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보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범주 변수가 될 것이고 판별 분석은 독립 변수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연속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 케이스가 독립 변수 이러이러한 연속형 값을 갖는데 이런 값을 가지면은 도대체 얘는 어떤 범주에 속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겠죠. 판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심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대출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 뭐 연봉 수준이나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연속형 변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을 때 대출을 얼마나 뭐 등급화한다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집 분석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아직 우리가 군집 분석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군집 분석하고의 차이점은 분류 판별 분석이죠. 판별 분석은 분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값이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떤 분류로 속할 것인가라는 걸 보는 거고 또 군집 분석이라는 거 두 개의 차이점은 우리 뭐 앞으로 많이 얘기가 되겠지만 판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 날리지 디스커버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군집 분석은 언슈퍼바이즈드 날리지 디스커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은 결국 판별 분석은 종속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슈퍼바이즈드라는 거는 y 값이 어떻게 되지라는 걸 보고 x가 이럴 때 y 값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보고 지식을 탐색한다라는 거고 unsupervised knowledge discovery라는 거는 종속 변수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없이 독립 변수 뭐 독립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베리어블들을 동등하게 봐서 그 베리어블들의 유사성에 기반해서 몇 개의 유사한 케이스들을 묶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있는가 혹은 없는가에 따라서 이 특정
x 값이 있을 때 y 값을 프리딕션해서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프리딕션이라는 거 없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을 것인지, 이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별 분석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어사인먼트 그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어사인먼트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포캐스팅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얘가 어떤 그룹으로 어사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예측하는 단계로 진행을 할 테니까, 결국은 이 값들은 포캐스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좀 볼까요? 일단 어사인먼트를 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아주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MD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이 MD를 가지고 특정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편화된 디스턴스를 얘기할 때는 MD 이 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뭐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나 혹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의 특정 케이스, 스페시픽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값을 갖고 하든, 아니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하든, 특정 디스턴스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거리를 보고, 그 거리가 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판별 분석을 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우면 거기로 어사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센트로이드 얘기를 할 텐데, 각각의 그룹 안에 중심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특정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뭐 특정 데이터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쪽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어디에 어사인이 될까라는 걸 보려면은, 결국 각각의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그룹 안에 있는 센트로이드 값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라는 걸 따져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센트로이드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센트로이드 값, 센트럴 포인트에서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걸 보고 거기에 어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판별 분석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사인 어프로치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디퍼런트한 그룹이 있으면은 각각의 센트로이드 값을 계산을 하고, 옵저베이션이 들어가면 그 옵저베이션하고 두 개의 센트로이드 값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가장 그 디스턴스가 짧은 그룹에 이 옵저베이션 어사인 하는 방식으로 판별 분석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죠. 각 그룹의 중심점을 계산한다. 그리고 어떤 옵저베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 옵저베이션과 각 그룹의 센트로이드들끼리의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어사인을 한다. 뭐 어렵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행을 기하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뭐 분석적으로 보면, 우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어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석할 때 디스턴스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도출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있었죠. 이처럼 이제 g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은 1차 결합,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베리어블들의 1차 결합을 가지고 새로운 펑션을 만들어서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모든 판별 분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항상 진행을 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들의 1차 결합을 가지고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SSP와 SSW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이 본 거죠. 우리 아노바 분석할 때 SSB하고 SSW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SSB라는 거는 이게 비트니스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센트로이드 값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룹이 이런 식으로 있고, 각각의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이 observation들이 쭉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discrimination 펑션은 어떤 거냐면, 가능하면 이 between distance, 각 그룹까지의 센트로이드끼리의 거리를 가능하면 높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SSW, within이죠. 각 그룹 안에 있는 디스턴스들은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야지 이 그룹핑이 아주 잘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SW는 낮추고 SSB는 높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SSB는 sum of squares between groups가 될 거고, SSW는 sum of squares within group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최적화된 그 값을 구할 수 있도록 discrimination 펑션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방법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 PCA하고 아노바 두 가지 우리 얘기를 했었죠? 어땠습니까? PCA 같은 경우 목표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이 변동을 최대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결국 그룹 1하고 그룹 2에 속해 있는 요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아주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변동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PCA하고도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PCA 같은 경우에 목표는 토탈 베리언스를 최대화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분산을 얼마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걸로 아이겐 밸류를 정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CA는 SST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SST가 목적이 아니고 SSW 분의 SSB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SST를 가지고 PCA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판별 분석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노바 분석하고도 비슷해요. 아노바도 SSB하고 SSW 요게 나왔었죠. 근데 아노바 분석은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아니었어요. 아노바 분석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각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맥시마이제이션 하지 않죠. 결국 가설을 각각의 그룹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판별 분석에서는 이 SSB 그리고 SSW 요 값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펑션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론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 방법론에서는 어떤 거를 사용하고 또 다른 데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이거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별 분석의 목적은 프리딕션 하는 거다. 어사인먼트 내지 프리딕션이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그룹핑이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사인먼트고 또 프리딕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리그레이션하고도 좀 비슷하죠. 특히 이제 리그레이션보다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하고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다른 방법론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비슷했었을까요? 비슷한 점은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라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x 값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연속형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이제 그 차이점, 공통점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결국 x 값이 연속형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y 값이 뭐 1에 속하는지 2에 속하는지 이런 식으로 범주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연속형이고 또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범주형이다라는 게 거의 비슷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DA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판별 분석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그룹들을 설명하는 관점 그리고 프리딕션하는 관점이라고 하면, 클러스터링은 그룹을 발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두 개 그룹을 나누는 방식하고 멀티 그룹을 나누는 방식이 있겠고요. 또 모수 통계학이기 때문에 다른 모수 통계학하고 비슷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멀러티 정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코베리언스가 공분산이 같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멀티 코릴리니어러티 다중 공선성 이게 좀 낮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x 값들끼리의 상관도가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판별 분석을 할 때도 x 값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그 x들이 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것들이 들어가줘야지 이런 판별 분석이 쉽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샘플 사이즈도 각각 그룹별로 동일해야 된다. 다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샘플 사이즈나 이런 거에 굉장히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각 그룹별로 샘플 사이즈가 같지 않아도 판별 분석을 적용해서 결과물을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하고 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뭐 대부분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컨티뉴어스한 연속형이고, 또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노미널한 범주형 변수다. 이거는 말씀드렸고, 그런 y 값들의 예가 석세스 페일리어, 특히 우리 그 기술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혁신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들을 x 값들의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의 값을 보고 이게 석세스인지 페일리어인지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분석한 다음에 특정 케이스를 집어넣어서 이 케이스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서 석세스일지 페일리어일지를 프리딕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다 적용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멀티그룹이 있다, 그래서 석세스, 언클리어, 페일리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를 많이 활용하고요. 로지스틱은 바이너리를 대부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그룹인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석세스의 정도를 만약에 Y에서 얘기를 한다. 그럴 때는 리그레이션을 돌려야 되겠죠. 그죠? 이게 몇 퍼센트인가? 이런 혁신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려고 한다면은 판별 분석이나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돌려서는 얻을 수 없을 테니까 리그레이션을 돌려서 y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한 것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베리어블을 다 집어넣었을 때 어떤 베리어블들을 가지고 판별하는 게 좋을 것인가 셀렉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포워드냐 백워드냐 또는 뭐 스텝와이즈로 할 건가, 우리 회귀 분석할 때처럼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스텝와이즈 셀렉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방법을 정해서 판별 분석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썸션에 대한 얘기들, 결국 대부분의 판별 분석은 바이올레이션에 대해서 좀 로버스트하다. 앞에서 제가 어썸션을 여러 가지 정규성에 대한 것들하고 또는 다중공선성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분히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썸션에 대한 것들을 바이올레이션 하더라도 이 판별 분석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멀러티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퀘어 플랫 테스트를 해서 정규성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만약에 심각하게 바이올레이션 했을 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을 하면은 조금 결과물을 잘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가 이퀄한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박스 M 앱 테스트를 가지고 공분산이 똑같은가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공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거를 바이올레이션 했을 때는 이게 옵티멀 펑션이 non 리니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판별 분석에서 하고 있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셀프 사이즈가 다르고 혹은 뭐 베리어블 숫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 코베리언스가 같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공선성이 조금 낮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베리어블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봐서 이게 높으면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뭐 만약에 다중공선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 베리어블들을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팩터 애널리시스를 해서 몇 개를 뭐 병합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런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샘플 사이즈는 동등한 게 좋은데 릴라이빌리티가 높아지겠지만 프랙티스에서는 거의 그런 적이 뭐 그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퀄한 경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좀 다르더라도 집어넣고 분석을 하는 것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샘플들을 각 그룹에서 샘플들을 컬렉션 한 다음에 만약에 스케일이 베리어블 사이에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표준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리어블이 어떤 거는 뭐 단위가 10이고 어떤 거는 1억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1억인 단위를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의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좌지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 시켜야지 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크기가 다를 때는 걔네들을 표준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뭘로 표준화를 하느냐? 뭐 표준 정규 G 값을 구해서 표준 정규를 정규화 시켜줄 수 있을 거고, 또는 뭐 어떤 식으로 할까요? 뭐 최대치, 최소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표준화하는 방식도 또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대부분은 뭐 표준 정규값을 가지고 G값을 활용해서 어, 계산을 해주면은 표준화 값을 가지고 분석을 잘 할 수가 있겠죠.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때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해줄 때 몇 개의 펑션이 필요한가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냥 한 개만 가지고 하면은 판별할 수 있는 파워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몇 개까지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게 디스턴스 메소드를 뭘로 정할 것인가 라는 거고요. 그게 우리는 MD를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쉽게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센트로이드까지의 각각 옵저베이션의 MD를 계산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어사인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컷오프 밸류를 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MD를 가지고 특정 옵저베이션이 나왔을 때 어사인을 MD가 가장 작은 걸로 어사인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방식은 컷오프 밸류를 정해서 G 값의 펑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G를 가지고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이 특정 옵저베이션의 G1, G2 값을 에버리지 G1, G2 값을 구한 다음에 컷오프 밸류를 정해주는데, 대부분 컷오프 밸류는 G1, G2 값의 평균 값을 가지고
컷오프 밸류 값을 구하고요. 특정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이 G 값이 컷오프 밸류보다 크면 뭐 그룹 1으로, 또는 뭐 G 값이 컷오프 밸류보다 작으면 그룹 2로 어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위에 있는 디스턴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뭐 펑션과 수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 특정한 그 컷오프 밸류라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계적인 그 디시전 시어리를 가지고 하는 베이지안 프로버빌리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면은 이 베이지안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사인을 하는지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밸리더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사인이 잘 됐는가를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겠죠.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홀드아웃 메소드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홀드아웃은 전체 샘플을 가지고 반을 자른 다음에 첫 번째 서브 샘플을 가지고 에스티메이션하고, 두 번째 서브 샘플을 가지고 정말 잘 맞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치 뭐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하는 것처럼 뭐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뭐 한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50개씩 나눠서 이 50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 50개를 가지고 여기서 만든 펑션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어사인이 됐는지를 뭐 테스트를 해보는 방식으로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몇 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법, 그리고 하나는 밸리데이션 하기 위한 데이터로 나눠서 모델 만들고, 나머지 것들 가지고는 정말 잘 맞았는지를 밸리데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더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밸리데이션 했으면 이제 바꾸는 거죠.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밸리데이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잭나이프 방식은 뭐 n개로 나눠서 n번을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한 개 옵저베이션을 딜리트를 한 다음에 n-1개를 가지고 펑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n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n개 중에 한 개 뽑아서 n-1개를 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개를 뽑아서 나머지 n-1개를 가지고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정말 잘 이 모델이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시스턴트한 리졸트가 나오게 되면 별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좀 다르다라고 했을 때에는 몇 번 그 반복을 해서 코에피션트를 그 평균 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영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사인먼트 메소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어사인먼트 메소드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MD를 가지고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컷오프 밸류 메소드를 가지고 해보다가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별 분석을 할 때는 컷오프 밸류를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큐러시를 체크를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힛 테이블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실제 액추얼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딕션 했을 때 프리딕티드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뭐 OX로 했을 때 실제 프리딕션을 O라고 했는데 O라고 실제 O였을 확률, 개수, 그 다음에
프리딕션 X라고 했는데 X가 실제였을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추는 거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돼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거를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전체 만약에 뭐 100개 중에 여기가 뭐 30개고 여기가 뭐 60개였다라고 하면 100개 중에 90개가 만든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90%의 히트 레이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렉트 클래시피케이션의 퍼센티지를 구하게 되면 히트 레이쇼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게 이 방법이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보시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한국말로 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판별 분석의 기본 개념, 앞에선 제가 조금 이론적인 것들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2개 이상의 모집단에서 출제된 표본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표본들이 어느 모집단에 추출된 것인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2개 이상 사전에 정의된 집단들의 변수 상에 있는 평균접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여부를 파악을 한다. 그래서 몇 개의 집단들의 우리가 활용하는 변수들이 얼마나 판별을 잘해주는 변수들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발급을 은행에 신청한 사람이 우수 고객 모집단에 속하는지 위험 고객 모집단에 속하는지 판별해서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목적으로 판별 분석을 쓰고 혹은 새의 뭐 몸의 크기, 색깔, 크기, 날개 크기, 다리 길이 이런 것들 측정해서 암수를 구별해 줄 수 있도록 이 암과 수의 그룹별로 얘네들의 값들을 다 분석해 놔서 차이점을 분석을 해보겠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암수를 잘 구별해 주는 디멘전이 될 것인가, 축이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결정을 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석 방법론들하고 차이점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판별 분석이라는 것은 목적이 집단에 속한 개별 사례들을 어디에 분석 집단으로 분류가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목적이고요. 독립변수들의 새로운 선형 결합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거가 될 거고, 독립변수는 인터벌 레이쇼고 종속변수는 범주형이 된다는 거고요. 회귀분석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쭉 한번 보시면 될 거고,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 변수다라는 거고, 판별 분석하고 분산 분석을 좀 차이점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몇 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 변수는 노미널이고 또 종속 변수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다. 그래서 두 개가 정반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판별 분석의 절차는 어떤 변수가 필요할 것인가 일단 정의를 내려줘야 될 거고 표본을 선정해서 판별식의 수를 결정을 해서 몇 개의 판별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결정이 될 거고요. 기초적인 통계량을 계산해주고 판별 함수가 도출이 되면 판별 함수가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검증해주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겠죠. 아마 베리어블들의 파라미터 같은 것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베리어블의 파라미터들이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판별을 할 때 어떤 게 영향력이 높은가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별 함수가 결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판별 함수 모형은 이렇게 기존의 오리지널 베리어블들의 1차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판별 함수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센트로이드 값을 정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판별 함수를 통해서 얻어진 각 집단에 속해 있는
인디비주얼들, 케이스들, 옵저베이션들의 판별 점수를 산출해서 평균을 한 게 센트로이드 값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g라는 값을 가지고 분석할 거기 때문에 그 g라는 것에 의해서 센트로이드 값을 도출해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판별 함수를 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각 집단에서 얻어진 센트로이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을 지어주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SSB와 SSW 이거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라는 것을 보면은 판별 분석이 잘 됐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게 뽑혀져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판별 개수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차이가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해서 판별 점수를 산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런 집단 A, 집단 B, 우수교 고객과 불량 고객의 집단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소득과 계좌 잔고를 가지고 두 개를 나눠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소득만 가지고 나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중간에 이만큼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오분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특히나 계좌 잔고의 케이스로 보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G라는 이 판별 함수에서는 가능하면 계좌 잔고는 좀 낮추는 방식으로 파라미터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새로운 축을 가지고 이렇게 둘로 나눠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오분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어질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새로운 선형 조합의 평균을 내서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분류를 잘할 수 있도록 오분류가 안 될 수 있도록 찾아내는 게 우리의 판별 분석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요건 아까 제가 스킵한 거예요. 그래서 두 모집단의 분류를 이런 방식으로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목표는 이겁니다. 오분류 확률과 오분류 비용을 계산해서 가장 오분류 비용이 낮게 만들어지는 그 함수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목표를 지니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모집단 분류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카이스퀘어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 어썸션에 대한 체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집단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 의해서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왔는가라는 거를 체크하는 거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윌키스 람다라는 거는 특정 변수가 판별 분석에서 유의한가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p 플러스 1번째 변수가 추가가 됐을 때 요게 결과물이 똑같은가, 유의미한가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 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p 플러스 1번째 베리어블이 p까지에 있었던 그 p개의 베리어블로 분석한 것보다 훨씬 더 분류를 더 잘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p 플러스 1번째 변수가 유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 기본적인 통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베리어블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특정 베리어블들이 유의미한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베리어블은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별 분석할 때 대부분의 베리어블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베리어블들은 이 그룹들을 판별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귀무가설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는 판별을 하는데 굉장히 유의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게 대립가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n 플러스 1번째 변수가 유의한가라는 거를 윌키스의 람다를 가지고 평가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변수를 집어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한번 예시를 볼까요?
A사가 신차의 마케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고객에 따라서 가격 인지도가 다를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고객 적절한 가격의 신차를 적절한 고객에게 마케팅하려고 했을 때 고객의 특성하고 인지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려고 한다. 그래서 판별 분석을 가지고 그걸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분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거를 차이점을 한번 뽑아내 보고 특정 고객이 있을 때 이 고객한테 어떤 마케팅 방법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룹이 3개의 그룹이 있다는 거고 가격이 비싸다, 적정하다, 싸다고 생각하는 3개의 그룹이 있을 때 판별 분석,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죠. 각각의 고객들의 연령, 피교육 연수, 수입, 주택 소유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이 연속형 변수인데 여기에 주택 소유 여부와 자동차 소유 여부는 약간 범주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이거는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보다 있다가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신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300명을 선택하고 이 분석을 판별 분석으로 하는 이유는 3개의 집단으로 군집한 다음에 군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판별 분석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초 통계량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뭐 각각 3개의 그룹마다 각 베리어블이 어떤 값들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쭉 보여주는 거고요.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라는 걸로 봤을 때 각각의 평균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베리어블들이 위키스 람다를 봤을 때 유의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베리어블들 다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분산 행렬 또 상관 행렬을 봐서 얘들이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입 변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텝와이즈로 해봤더니 5개의 베리어블들 중에 피교육 연수와 현재 자동차 보유 여부 이 2개를 가지고 유의한 변수들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명력이 높은 유의한 변수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 판별 함수의 수를 결정하게 될 텐데 결국 이제 펑션을 몇 개로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최대 이제 2개의 펑션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 2개로 봤더니 그 첫 번째가 96% 정도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펑션 하나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2개를 가지고 판별하는 거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판별함수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두 개를 가지고 펑션을 만들었을 때에 유의하다 라는 거고 또 이 두 번째의 그 펑션 두 번째 펑션만 가지고 진행한 게 유의미한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본 거죠. 그래서 2개를 다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피교육 연수와 자동차 보유 여부를 가지고 각각 2개의 펑션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게 돼서 첫 번째 파라미터에서는 0.495가 피교육 연수의 파라미터고 또 0.948이 현재 자동차 보유 여부가 되기 때문에 판별함수가 2개가 이런 방식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 값을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요 판별 함수를 가지고 각각의 그 그룹에 있는 데이터들의 값을 그 포인트를 계산한 다음에 센트로이드 값을 평균을 내서 각각을 구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세팅이 될 거고요. 비싸다는 여기 마이너스 0.777 마이너스 0.222 220이 될 거고 싸다 보통이다가 센트로이드 값이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됐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각각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어사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비싼 거에 어사인 되는 건 27개, 실제로 비싼데 보통이다에 어사인 되는 거, 싸다에 어사인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인데 비싸다고 한 거, 보통인데 실제로 프리딕션이 보통인 거로 된 거, 싼 거로 프리딕션 된 거,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보면 전체 개수 중에 몇 개가 잘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는가를 봤을 때 70% 정도가 제대로 분류됐다라는 컨퓨전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70%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비싸다고 판단할 사람을 분류할 때 예측률이 가장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예측이 됐을 때 이게 제대로 예측한 게 38.6%밖에 안 되고, 보통이다라고 예측된 사람들이 제대로 맞췄을 확률이 84.9%. 그러니까 이 분석 방법은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한테 가장 잘 먹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한 어떤 방법이 제대로 돼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프리딕션을 해야 되겠죠. 월 수입이 500만 원, 그리고 25년 정도의 교육,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 마케팅할 차가 어떤 차가 될 것인가 라는 걸로 보면 F1, F2의 판별 점수를 구하게 되고, 각각 집단 간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가장 짧은 곳이 집단 2가 돼서 아마 이 사람은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현재 제시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마케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뭐 비싸다고 어떤 사람이 그 대답을 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뭐 프로모션 하는 어떤 마케팅 방법을 쓴다든지 다른 접근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그룹에 어사인이 될 것인가라는 걸 보고 그 사람의 마케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는 이제 액션 플랜을 짜서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